할게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도 올려드렸는데, 이제 보시면은 C 언어 자료형이라고 있고, 서식 지정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이제 변수에 이제 자료형 타입이 있어요. 자,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요, 요 크기는 1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쇼트라고 하는 거는 2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int라고 하는 거는 4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long이라고 하는 거는 8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로 이제 좀 비유를 들자면은 좀 작은 상자, 그거보다 큰 상자, 그다음에 보통 박스 정도 크기, 그다음에 이건 엄청나게 큰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숫자를 담을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대략 3만에서 3만까지. 그리고 int는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까지. 얘는 int보다 더 많은 숫자를 담을 때 롱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안쪽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캐릭터라고 하는데 어제 문자처럼 쓰이곤 있지만은 사실 문자 하나를 저장하지만 사실 숫자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좀 요 들어갈 수 있는 요 크기 있죠. 숫자만큼 보통 저장해주는 게 우리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에 수업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문제 끝나고 난 후에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변수를 만들고 3.14를 넣은 에 출력하래요. 그리고 가장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래요. 자, 이 얘기는 이거를 좀 하고 이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 int라는 거는 정수만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실수를 넣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 번씩 실행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 타입이 있는데 이 플롯이라는 걸 쓰게 될 경우에 뒤에다가 f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냥 실행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d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를 int로 해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는 %f를 써줘야 되고요. %f를 출력해 보면은 이제 3.14 뒤에 소수점 자리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나는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14라고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수를 넣은 후에 만들고 난 후에 뭐 하래요 지금? 200을 넣고 출력.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56이 나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일단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요. 자,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200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범위가 벗어나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걸 붙여줘야 돼요. unsigned라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28이 아닌 이게 더해져가지고 0부터 아마 아무튼 이게 200 몇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unsigned 크기라고 보면은 0부터 255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그래서 얘를 unsigned 타입의 변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는 %u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사실 뭐 인트나 쇼트나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범위가 얘가 담을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255라고 하면은 이걸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타입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억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아주면서 출력까지 하래요. 자, 쇼트라고 하는 거는요, 대략 마이너스 3만에서 3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입을 이걸로 주시면 안 되고 인트로 줘야 돼요. 이렇게 인트는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요 인트라는 변수에 담을 수가 있어요. 이 타입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21억 출력 잘 되죠.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변수를 만들고 22억을 넣고 출력을 해보래요. 자, 인트라고 하는 건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요,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그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자, %d라는 거는 인트로 취급이 돼요. 근데 인트는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앞에다가 이것도 unsigned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unsigned라고 써줄 경우에는 여기를 u라고 적어줘야 돼요. 실행하면은 22억 잘 나오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0억을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래요. 400억. 자, unsigned int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자, long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이렇게 LLD로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400억 잘 나오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제가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어떤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조립하거나 혹시 그 데스크탑 본체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없을 수도 있고 뜯어보거나 조립해보거나. 근데 본체를 뜯어보면은요, 그 안에 메인보드라는 게 나와요. 자,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라고 나오는데 이 메인보드는 컴퓨터에는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본체 쪽에다가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꽂는 자리 있고 CPU 넣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램도 꽂아주고요. 그러면은 운영체제가 이제 메인보드한테 어떤 명령을 하면 메인보드는 걔네들한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드디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하는 역할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하드디스크의 역할?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영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종료를 하고 다시 켜도 그 데이터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일 없으면은 뭐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뭐 30년도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뭘까요?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한다. 자, 원래는 컴퓨터에서 오직 일은 CPU만 해요.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게임 같은 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사양이 높은 3D 게임을 돌릴 때 수학 연산을 해야 돼요.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라는 거에 있는데 근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할 때는 GPU라는 거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 그죠? CPU의 역할은 이제 CPU는 이제 보통 보면은
CPU라는 거를 보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이 있을 텐데 CPU를 보면 펜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펜이 CPU가 아니에요. 그 펜을 치워 보면은 조그마한 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CPU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식혀주려고 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의미를 낼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요. 그럼 이제 하드디스크에 롤을 깔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롤을 실행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그런 거는 CPU가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램이라고 하는 얘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게임 같은 거나 뭐 이제 고사양 컴퓨터의 스펙을 보면은 뭔가 이제 램의 용량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해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얘의 단위는 헤르츠라고 해서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해요. 그리고 얘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합니다. 서로 결이 좀 달라요. 타입이 다른.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야 라고 하고요. 램도 몇 기가야 라고 해요. 본질적으로는 이 둘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근데 보시면은 램은 용량이 작아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다. 근데 램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1테라바이트에서 2테라로 가는데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를 처음 살 때, 살 거면 그냥 좀 큰 거 해라. 얼마 안 들어가니까 추가해도. 근데 램이 이제 뭐 32기가짜리야. 근데 이거를 64기가로 늘린다? 돈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이 램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라는 거를 뜯어보면은 자, 애초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를 뜯어보면 요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레코드판 같은 게 있어 막 이게 돌아가면서 음악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영화 같은 거 옛날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있고요. 요 디스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는 이제 오직 요 바늘을 통해서만 뽑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뽑아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은 걸까요? 늦게 돌아가는 게 좋을 걸까요? 자,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이 속도는 RPM이라고 합니다. 분당 회전 속도. 이게 빨리 돌면은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CPU라는 것도 있는데 CPU가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메인보드의 명령을 받고요. 메인보드는 여러분이 설치한 OS, 윈도우나 뭐 리눅스 같은 것들. 자, OS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요? 사용자, 즉 우리한테 명령을 받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어떤 이런 롤이라는 게임의 아이콘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은 운영체제는 롤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 그럼 메인보드는 또 명령을 해요. 그럼 이제 다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는데 얘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좀 가져와봐라 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고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CPU 기준에서는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CPU는 굉장히 빠른데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느려요. 자, CPU는 좀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지연이 된다?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CPU가 아무리 좋아도 이 하드디스크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속도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램이다. 자, 램은 뭐예요?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뭐 그런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처럼 아까 본 거 있죠? 본 것처럼 뭔가 기계식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자식입니다. 대략 설명하면 하드보다 램이 한 2만 배 정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CPU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램보다는 하드디스크보다는 램과 같이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싶겠죠? 뭐 램 같은 것도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램입니다. 이게 램이에요. 자, 아무튼 램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사용자가 어떤 게임을 이렇게 더블 클릭했어요, 롤을. 그러면은 롤을 램에 복사해서 이제 근데 물론 롤을 까보면은 롤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기가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그 1기가 중에 뭐 이미지 파일도 있고 뭐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싹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로직만 올라가요. 여기에 롤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킬 때 한 가지만 딱 켜놓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없어요. 인터넷 웹브라우저 같은 것도 켜놓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플레이어 같은 거 이제 같이 켜놓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램이라는 게 크면은 뭐가 좋을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걸 하나 켜놓으면은 요것도 켜놓고 뭐 이런 보통 이렇게 켜놓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이제 프로그램을 켜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램의 크기가 크면 좋아요. 그럼 반대로 램이 작으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상관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자, 말도 안 되지만 롤을 실행하는데 1기가가 필요하고 요것도 한 1기가 필요하고 요거는 한 2기가. 그리고 윈도우도 한 1기가를 써야 된대. 그러면은 총 합쳐서 몇 기가예요? 하나, 둘, 그다음에 4개, 5개죠. 요걸 실행하는데 필요한 게 총 몇 기가? 5. 총 5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의 램이 4기가야. 그럼 위에 있는 얘네들 다 합쳐서 돌리려면 요만큼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램이 4기가짜리야.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근데 가능해요. 4기가면 정말 4기가밖에 못 들어가요. 비율을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가야 돼요. 근데 저랑 같이 한 이렇게 12명이 이제 같이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유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서울에서 살아보신 분들도 있고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서울에 뭐 집값이나 이런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데를 가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자, 고시원이라는 곳을 가요. 거기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 하나 뒤에 바로 잘 수 있는 침대 하나 이 정도? 진짜 한 명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노력하면 4명이 잘 수가 있대. 그런 곳에서 12명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달 동안?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 왜 그래요? 자, 4명 들어가서 잘 수 있다 했어요.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해요? 아니, 자, 아침에 자고, 오후에 자고, 새벽에 자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는 거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각각 잠을 나눠 자면 되는 거예요. 너 이때 자고, 너 이때 자고, 너 이때 자고. 가능은 해요. 불가능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요청이 이렇게 많은데 요 램이 한계가 있다? 그런 걸 보고 시간을 넣어서 10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이제 얘가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여기에 할당해주고 어느 정도 하다가 살짝 빠져서 여기다 주고 어느 정도 하다가 살짝 빠져서 여기다 주고 그 다음 여기다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끼리 서로가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눠서 쓴다. 그래서 이제 좀 컴퓨터의 사양이 고사양이 아니신 분들이 뭔가 집에서 하게 된다면은 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끊기고 막 이런 현상들 있죠. 버벅거리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다. 그래서 근데 램이 크다면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이제 램이라는 거를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개발자가 다뤄야 될 도구가 램이다. 램은 메모리라고도 불러요. 자, 여러분이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int a라고 하는 순간에 4바이트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든 최종 결과물 프로그램 요거를 실행하면은 프로세스가 됩니다. 프로세스라는 거는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로직 안에서 int a는 120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하드 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램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램이라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사용자가 어떤 거를 실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전과 같은 문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 램에 대한 엄청 기초적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램이란 이런 거다. 메모리는 무조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다. 근데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자, 포인터라는 거를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 그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CPU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요. 기계가 사용하는 기계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계한테 말을 시키려면은 명령을 하려면은 자, 기계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영어를 배워야 할까 아니면은 뭐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번역 어플을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당장에 영어를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이상 배워야 되는데 그걸 언제 배워요, 그렇죠? 여행은 금방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 내일 뭐 여유가 있다면은 비행기 표 예약하고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갈 일은 없겠지만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이 미국에 갔을 때 영어 여행을 잘할까 아니면 이제 영어를 사용을 못하고 어플을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행을 가서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번역 어플이라는 걸 쓰는 게 좀 더 우리한테는 쉬워요. 그런 것처럼 원래 여러분이 기계어를 배워야 돼요. 기계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기계어 말고 이제 어셈블리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계어는 이렇게 컴퓨터는 무조건 0과 1밖에 몰라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이런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못 배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뭐다? 우리가 번역기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얘가 번역기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기계어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자, 자, 컴파일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보면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다. 즉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꿔주는 번역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C 언어 컴파일러인 거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얘한테 우리가 이제 실행할 때 뭘 줘야 돼요? C 언어 프로그램을 갖다 주면은 기계어로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걔가 이제 기계어로 잘 바꿔주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얘가 기계어로 바뀌고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를 실행할 때는 메모리라는 게 필요해요. 메모리라는 게 필요하다. 자, int a라는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4바이트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 바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가 합니다. 자, OS를 운영체제라고 해요. 네,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이제 관리한다. 결국에 우리가 실행을 하면 메인 함수가 int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거 있죠? 그게 누구를 찾아가서 메모리를 요청을 한다? 운영체제를 찾아가서 메모리를 요청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운영체제가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견적이 나오죠. 몇 바이트면 돼요? 4바이트 하나 주면 되겠죠. 인트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 제가 실행하려면은 몇 바이트 필요하다? 8바이트. 8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자, 총 9바이트. 근데 4바이트가 생기는 걸까요? 이미 있는 4바이트에 할당을 시켜주는 걸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살 때요, 램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던 컴퓨터를 끄던 얘는 4바이트인 거예요. 이 메모리 공간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찾아간 운영체제는 뭐다? 이미 있는 땅에 새로운 4바이트의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넓은 공간 중에 뭐예요? 요 공간을 딱 잡아서 할당을 해준다. 자,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학원 근처는 둔산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둔산동 땅을 다 샀어요. 그러면은 둔산동이라는 공간이 생긴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그게 내가 나한테 쓸 수 있도록 할당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int하고 30 이건 뭐다? 나는 4바이트를 저장할 거고 거기 안에다가 30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 i1이라는 변수랑 특정 공간이랑 연결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30이라는 걸 넣으면 실제로 30은 어디에 저장된다? 이 공간에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printf 자, 지금부터 요거 있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자, 주소라고 하시면 돼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 리얼 주소. 자, 이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자, 요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요? 위쪽이 뭐 강원도 있고요, 뭐 서울, 경기도, 그죠? 아무튼 뭐 이렇게 충청도 있고 전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를 메모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메모리는 이제 행정구역 단위가 어떻게 나뉘냐? 행정구역 단위가 바이트 단위로 나뉩니다. 자, 맞춰보세요. 내 램이 80바이트짜리다. 그러면 내 램이 방이 몇 개 있는 거다? 80개.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방 번호, 뭐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충청남도 무슨 리 뭐뭐뭐 이렇게 안 하고요. 방 번호 주소는 그냥 0입니다. 옆방 주소는 1이고요. 그 옆방은 2.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래서 int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자, 요 안에 있는 이런 변수들 있죠.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는 뭐냐면은 이런 함수 안쪽에 들어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는 메모리가 이제 있으면은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과 중간, 그 다음에 아래 지역이라고 있어요. 되게 간추려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중간 지역을 힙, 아래 지역을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변수가 들어오면은 랜덤으로 여기가 어디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출력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제가 실행할 때 조금 오류가 나가지고 이거는 다른 데로 좀 옮겨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실행을 했어요, 지금. 자, 어때요? 자, I1 있죠? 얘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는 주소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I1의 주소입니다. 자, 지금 I1의 주소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 자, 위에가 0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딱 봐도 요거는 뭐예요? 아래쪽이다. 그죠? 자,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크죠? 그럼, 그리고 스택이라는 어떤 이런 공간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 걸 보니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얘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4 차이가 나요. 자, 왜 4 차이가 날까요? 인트는 몇 바이트? 4바이트짜리니까. 그래서 4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제가 타입을 만약에 자,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실행하면 2 차이 나요. 아무튼 자,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고 했죠? 운영체제. 자, 메모리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나라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게 중간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아래 나라.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스택이라고 불러요. 지역 변수들은 스택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돼요. 좀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함수들이 실행되려면은 어디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택이라는 공간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 찾아가고 운영체제가 견적을 내릴게요. 자, 몇 바이트면 돼요? 2바이트. 그쵸? 운영체제가 과연 2바이트를 각각의 위치를 아무렇게나 줄까요? 아무렇게나 줘도 문제없지만은 자, 우리 컴퓨터 사용자가 갑자기 어떤 게임을 켜요. 뭐 롤 같은 걸 켜고 딴 거를 이거저거 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준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조금 더 쉽게. 자, 여기에 이 그림판에는 이 하얀색 있죠? 요만큼이 도화지라고 해볼게요. 하얀색 도화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효율적으로 그리려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그려달래. 자, 코끼리를 그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도화지 중앙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그려달라고 했어. 저라면은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닌 여기다 그려줄 거예요. 차곡차곡 그려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 그려달라고 했어. 여기다 그려줬어. 근데 우리한테 요청이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남아있는 면적만 보면은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그러니까 면적은 있지만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방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큰 그림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메모리를 아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붙여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리고 왜 밑에 깔려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깔려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바에 최대한 구석에 방어적으로 깔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충 여기에 주소가 나올라나요? 근처에 있는 대로 아무 데나 해볼게요. 잠깐만요. 뭐 좀 할만한 데가 없나? 여기다 할까 그냥? 어차피 예시니까. 자, 이거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뒤에 있는 거 뺄게요. 자, 요게 이제 큰 마을 내거리 주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큰 마을 내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대전 사람이 아니어서 큰 마을 내거리라고 뭐든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전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큰 마을 내거리로 와라고 하면 어딘지 알죠? 대충은. 음. 우리 여기 학원 앞에 대로 나가서 보시면은 거기를 큰 마을 내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 큰 마을 내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 내거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주소에 대한 별명입니다.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리얼 주소예요. 이걸 치고 와야 더 정확하게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 좌표에 대한 진짜 주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근데 대전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큰 마을 내거리 앞에서 보자라고 하지, 야 대전 서구 대덕대로 161번 길에서 보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죠? 뭐 핸드폰에 네이버 지도나 이런 앱 같은 거 깔아서 주소로 검색을 하면은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나와요. 아무튼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큰 마을 내거리라고 할까요? 편하니까. 자, 실제 본명이 너무 길 때 줄임말을 쓰는 것처럼 이게 좀 더 편해서 쓰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대학교를. 자, 여기에 이렇게 대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대학교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학교만 알지 이 지역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집 앞에 이렇게 상가 같은 것들이 있고 집도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은 가까운 곳에 잡아야 될까요? 먼 곳에 잡아야 될까요?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집이나 골라가지고 여기서 나 여기 살을래, 나 여기 살을래 하는데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돈 많아도 못해요. 왜? 이 집이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안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곳에서 뭔가를 시작하려면은 근처에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방은 몇 개 있어야 되고, 뭐 방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걸로 보시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꿨죠?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나는 이제 방 2개 있어야 되고, 뭐는 어떤 뭐 작은 방은 몇 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자, 4바이트짜리 큰 방 하나랑 2평짜리 작은 방 2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 8평짜리 방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총 8평짜리의 방을 잡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학교 앞에 이런 주택가 같은 게 이제 있는데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우리한테 뭐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지 않은 이상 바로 앞에 공간이 있으면은 바로 앞쪽을 잡아주겠죠. 근데 그 공간이 없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멀리 잡아줄까 아니면 또 바로 근처에 잡아줄까요? 근처에 잡아주겠죠? 그래서 스택이 그런 식으로 깔리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간에 대한 별명을 3개 지었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주소를 외워서 뭔가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실제 주소, 즉 이런 거를 외우고 싶은 건지 이런 거를 외우고 싶은 건지 고르라고 하면은요. 이런 걸 고르겠죠, 당연히. 다시 한번. 자, 이거는 뭐냐면요. 쇼트 I1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I1 특정 I1이라는 변수의 특정 공간에 대한 별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소에 있어서 그 주소에 대한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 변수의 진짜 리얼 주소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요걸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요 수정 가능 지역 시작과 끝 요 안쪽에다가 하면 되는데 변수의 i 값을 해킹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 i 값을 직접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자,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말고 i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꿔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이 p라고 하는 변수는 뭐냐면요. 정수를 담는 게 아니라 요 인트 타입 앞에 요 표시 있죠? 요거는 주소값을 담는 거예요. 자,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주소를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이거를 통해서. 아까 이제 무지막지하게 큰 140 어쩌고저쩌고 한 거 있죠? 되게 긴 숫자. 큰 값 보셨죠? 그게 주소예요. 주소값. 그런 주소를 담는 주소 전용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요. 어떤 공간을 int의 공간에 주소를 담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요. i라는 변수, 이거 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i의 리얼 주소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P에. 자, 실행 한번 해보면은 여기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요거는 일단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제가 i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큰말 내거리 그죠? 내거리에서 보자고 안 하고 서구 대덕대로 161번 길에서 보자라고 해도 모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것처럼 제가 i라고 안 해도요. i의 진짜 리얼 주소를 알아내면은 거기 안에 있는 값 바꿔줘 라고 하면은 실제 그 i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공간에 있는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p라는 변수에는 i의 진짜 리얼 주소, 그러니까 i의 진짜 리얼 주소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건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어떻게든 i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몰래 찾아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P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P는 i의 주소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P는 i가 있는 주소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요거 무슨 뜻이에요? 대입연산이죠. P에다가 50을 넣겠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앞에 요걸 써줘야 돼요. 자, 이 곱하기 표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P는 뭐다 위에 요거 한 줄이 i의 주소가 현재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i의 주소로 가면은 몇 평짜리 땅이 나온다? 4평. 4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4평짜리 나오는데 그 안에는 30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0이 들어있는 4평짜리 공간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50을 넣은 거예요. 자, 해볼게요. 50 됐죠? 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면요, 운영체제가 너 4평짜리 땅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적절한 4바이트짜리 공간을 이 변수랑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30을 넣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된 곳에 30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걔는 엄연히 리얼 주소가 있습니다. 그 리얼 주소를 알아내는 게 요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소값이라는 큰 값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건 뭐다? 주소 전용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게 주소 전용 변수입니다. 거기다가 담은 다음에 자, 요거 있죠? 요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간다. 근데 P로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P에 I의 주소가 있어요. 그죠? 현재. 그래서 글로 가면은 4평짜리 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50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위에 거랑 이거랑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차이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굳이 왜 쓰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일단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를 통해서 진짜 이 리얼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런 변수를 통해서 그런 주소를 잠시 보관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주소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것과 여기에 쓰인 거는 다른 거예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요게 포인트다. 완전 기본 중에 기본 문제예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